하루에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분하고 대도시에 같은 분이 꼭 일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쓰는 게 정말로 공평한 것이냐. 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월요일이죠. 마스크 5부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 현장은 오늘 그 전에 마스크를 굳이 구입하자 이런 시민들로 약국 앞이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뭐 주민증을 안 갖고 왔네, 내일도 또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갖고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정말 이 마스크 대란을 바라보는 그 목소리 어떻게 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르신까지 하면 6분 되죠. 그래서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죠. 한 장 가지고 일주일 씁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써봐야죠. 2장 가지고. 일주일 지나야 돼? 그 안에 만약에 병 걸리면 쫓아가. 대통령한테 이제 상의할까? 진짜로 이게 뭐야? 네, 정 교수님, 이 참 마스크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없다 보니까 일주일을 쓰네, 사흘을 쓰게 2장 갖고 일주일을 버티겠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괜찮을까요? 원칙적으로 이제 하루 생활을 할 때는 1인 하나죠. 하나씩 쓰고 버리셔야 되는 일회용 마스크인데 저도 뭐 지금 이틀 3일에 하나씩 쓰고 있고 예. 그리고 사러 가기가 겁이 나요. 줄 서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루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 일주일에 이제 3개, 2개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많겠죠. 당연히 많고 뭐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거지만 만일에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럼 마스크를 저희가 아무리 깨끗이 써도 벗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손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약국 자체도 저렇게 신분증 가지고 확인하고 2개씩 나눠주시면 일주일에 아마 업무를 못 하실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좋은 건 빨리 정부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뭐 3개, 4개라도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노약자분들은 이게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 그분들은 나오기가 힘이 드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건 대리 신분증을 가지고 예. 와서 할 수 있게 그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리 수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문호를 좀 넓게, 좀 폭넓게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최진봉 교수. 네. 과연 그러면 일주일에 그 오부제가 시행되면 하루밖에 이제 안 되잖아요. 주말 빼고 이제 평일에는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만 가서 일주일에 2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쳐도 지병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 병균에 취약하신 분들은 2장 갖고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또 호소하실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폐 관련해서나 호흡기 관련해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또 이런 분들은 집에만 계시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너무너무 다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마스크가 예. 정말 충분히 배급만 되면 보급만 된다고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마스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하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기저질환 있으신 분이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실 때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한 거 분명히 많이 필요한 예. 거 맞고요. 건강한 분들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마스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정부가 가능한 한 수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평택에 있는 공장에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또 최대한 인원도 많이 고용하시고 또 많이 만들면 만약에 남게 되면 정부가 전 전량 구매해서 그 예. 전략 물자로 비축하겠다고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가 또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예, 그것도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나 아니면 호흡기 관련해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보다 더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예. 건강한 분들이 조금 더 양보하는 예.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시민들도 당연히 이렇게 어렵지만 약국은 마찬가지로 힘든가 봅니다. 약사들의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100장 정도 들어와서요. 예, 다 판매됐습니다. 신분증 못 가져오신 분들은 구입을 못 하셨고요. 거의 마스크 판매 때문에 다른 걸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250개 되는데 다 많이 난데 그게 주는 것도 우리가 못 정해. 주는 대로 그냥 외국 주는 대로 그냥. 사실 조제하는 게 약사의 주된 업무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약사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셔서 그나마 2장이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고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마스크 공급을 좀 늘리면 좋겠는데 이 공급이 제대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공장을 완전히 밤낮 없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원하는 물량을 채우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이미 원부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가격을 맞추기도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현종 의원 네.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잖아요, 우리가. 예. 기업들도 자유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어떤 무리한 상황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가 한 13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예. 사실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원자재가 MB 필터라고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MB 필터 같은 경우에 저게 국내에서 한 70%, 중국에 수입하는 게 한 30% 돼요. 그래서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저걸 그냥 주면서 반은 우리 만들어주고 반은 너네 알아서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돈 필요 없다, 마스크 달라. 네, 그러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24시간 지금 낮밤으로 다 교대 근무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손해보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달청에서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필터가 구입하기 어렵죠. 그 필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모자라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보다 가격이 한 2~3배 더 뛰었다고 그래요. 예. 그럼 원가가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야간 근무를 시키면 이 근로기준법상 실제로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 그럼 실제로 원가가 많이 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 정부가 그걸 쳐줘야 되는데 예. 그걸 안 쳐주고 반값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서 물량은 더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만들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렇죠. 구조가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만들어서 굴릴수록 손해가 나니까 지금 생산량이 원래 한 1200만 장 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1000만 장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달청에서 좀 이거는 생산 가격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지금 회사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정부가 실제 생산 현장의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예. 이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직접 현장에 마스크 공장에 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잠깐, 그런 예. 것들을 좀 상황을 좀 제대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예. 실제로 좀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데 너무 현장과 공무원들 간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마스크 현장 방문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비상수급 조치를 취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부제라는 그런 특별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었는데 역시 이제 근본 대책은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러 행보를 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고 요즘 지하철인가 버스를 타도 꼭 마스크, 개인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오던데 갑자기 또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조금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 또 여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혼합해서 이렇게 혼재해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건지 굉장히 어안이 좀 벙벙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저께 발언 전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제가 준비했는데 또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보통 2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김호준 총수님이나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 교수님.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나 또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다는 뒷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하다는 기준이 뭔지는 정확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가시거나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도 뭐 학원이나 학교.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전파력이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보다 훨씬 높거든요. 예. 그러면 건강하시다고 하는 분들도 감염이 되고 병을 앓으실 수 있는데 나는 건강하니까 마스크 쓰지 마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단지 마스크 수량을 조금 적게 쓸 수는 있겠죠. 그런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만 쓰신다든지 개방된 공간에 갈 때는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건강하신 분은 마스크를 쓸 필요 없다. 그 말은 조금 의료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금 뒤늦게 저렇게 TV와 라디오에 나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아니 지금 정책 결정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평론가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지 마라 그래서 전파력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먼저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든 지하철 타면 다 붙여 있어요. 마스크 쓰시고 예. 손 깨끗이 씻고 그다음 기침할 때 이렇게 하시고 예. 다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나와서는 그 전문가도 아닌 분이 나와서 이거 건강한 사람 안 써도 돼요.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의 어떤 메시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예. 지금 문제는 갑자기 수급이 안 좋아지니까 이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이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그 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국민들이 과연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 뒤늦게 나와서 저렇게 논평하듯이 이야기하면 책임자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책임자가 저렇게 나와서 뭐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게 과연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 추진봉 교수, 아까 앞에도 저희가 잠깐 영상 구성해서 보여드렸지만 네. 강원도에 계신 분과 서울에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똑같이 사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거 뭐 불평등이냐 있는 사람 뭐 시골 사는 사람은 적게 써야 되고 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또 그러니까 일으켰어요. 그런 이제 단어나 이런 사용들이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분들은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그럼요, 얘기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예컨대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 덜 쓰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뭐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 얘기하는 건 좋지만 특정 지역을 거론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상당히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사용하거나 아니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좀 심려 있게 좀 깊이 고민하고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힘든 시기엔 참 공감이 되는 단어 하나, 언어 선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